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안녕하십니다.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웹툰 작가를 꿈꾸신다고요. 그래서 만화, 애니, 영상 학과를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를 찬성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찬성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중학교 때 그저 애니에 빠져 집에서 보고 일어나서 보고 밥 먹고 보고 자기 전에 보고 화장실에서 보고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정했겠죠. 그런데 하루라 빠르게 졸업이 다가왔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그렇다 쳐서라도 하나 뭔가 하고 싶은 걸 정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네요.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내일은 이제 3월 모의고사니까 오늘 3월 모의고사 봤습니다.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말이 3월 모의고사가 너의 수능 점수다. 이건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3모가 수능 점수냐, 그 연관관계가 많죠. 연관관계가 많아서 3월 탄탄한 아이들이 그대로 고등학교 때 똑같이 노력을 하니까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현재 학생은 이제 이 웹툰을 보느라고 웹툰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하느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산모보다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산모보다는 수능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네요. 커 보이네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는 아닙니다. 학생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안 하던 학생들은 안 해서 못 봤으니까 하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얼마큼 하느냐가 문제죠. 얼마나 할 것이냐가 문제죠. 자, 중학교 때 영어 수학 40점 맞고 그냥 벼락치기로 해서 그런저런 성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기초가 없다. 그러면 영어도 40점이고 수학도 40점이다. 그러면 영어는 이제 단어장 외우면서 영어 단어장도 외우고 그러면서 천일문 공식, 자, 유튜브에 라빈왕국이라고 있는데 라빈왕국 그 유튜브에다 친 다음에 천일문 공부를 하든지 하고 다른 라빈왕국 천일문 하면서 EBS에서 문법 꾸준하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독해 듣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영단어, 우선순위 영단어는 당연히 사서 해야 될 것 같고, 천일문도 해야 될 것 같고, EBS 교육방송도 해야 될 것 같고, 내신과 관련된 그 자습서를 사가지고 본문 암기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할 게 많네요. 영어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좀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동화샘 이렇게 치신 다음에 수학을 찾으시면 중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중 1학년 2학기 이렇게 총정리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총정리로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총정리 강의로 하는 걸 좀 학년별로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수학 중독이라고 있어요. 수학 중독. 요 개념 강의를 좀 수학 중독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병행해서 개념 원리 같은 거 하나 사서 개념 원리도 이렇게 개념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개념 원리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념 원리 문제풀이가 과정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바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지만 친구들이 이때 공부한 것이 있기에 당연히 19에 따라잡지 못하겠죠. 맞죠? 그치만 꿈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겠죠. 자, 열심히. 근데 이제 열심히의 수준이 다릅니다. 열심히의 정도가 다르죠. 진짜 열심히 한다면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정도로 써야 되죠. 1일 1본펜.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려면 볼펜을 꽂아서 강제로 움직이면 반드시 성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라는 게 하루에 볼펜 한 자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쨌든 첫째는 저희 집이 유학 보내줄 형편이 안 돼서 3년 동안 알바하면서 공부 쉽지 않겠죠. 영어나 일본어 공부 이것까지 또 내신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영어나 일본어도 해야 되고 이 불가능하죠. 거의 일정이 영어나 일본어. 근데 뭐 한다고 칩시다. 일본어까지. 근데 알바 시간에 뺏기면 뭐 불가능하겠죠. 내신 영어 일본어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나니까. 포트폴리오만 열심히 해서 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 유학. 이렇게 되면 유학을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학을 가서도 유학 가서 또 알바 해야죠. 유학 가서 알바. 왜 유학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바 해야죠. 알바 하다 보면 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뭐 배우고 오는 게 쉽지 않겠죠. 뭐 그래도 하는 사람은 있긴 있으니까. 어쨌든 상명대, 건국대, 부산대 등 유명 애니과 교환학생으로 신청하고 간다. 그죠? 두 번째가 더 한다. 그러면 일단은 대학에 입학해야죠. 이렇게 대학에 입학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명대, 건국대, 부산대. 그럼 쉽지 않은 대학이네요. 다 건대, 부산대. 보통 건국대, 부산대 정도 가려면 2등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2등급 정도? 어쨌든 문제는 제가 일주일에 3번에 입시미술, 입시미술도 한다는 거죠. 야자를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하는 학생들은 미술 때문에 절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공부하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술하는 아이들은 첫 번째, 제가 이제 동영상에다 찍었는데 수업 듣는 법. 이렇게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빈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철저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야자하면서 공부할 테니 저는 집에서 해야 할 처지에 왔는데 이제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빈 시간을 하고, 이 빈 시간을 전부 다 집중을 해갖고 최고로 낭비가 없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겠죠. 자, 수업 시간에 철저히 다 듣고 빈 시간에 이 기초가 약하니까 이 기초도 하면서 내신도 해야 되고, 뭐 이거는 농담이겠죠. 이거까지 할 시간이 없는데 영어는 뭐 조금 하더라도 어쨌든 기초를 하면서 내신까지 하고 미술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3중고.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곳이 많다기에 EBS가 강의는 정말 많더군요. 그게 장점이지만 공부하니 문외하니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먼저 책을 보고 책 자체를 보고 내가 강의를 들을 만한 걸 찍어서 들어야죠. 다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책 우선, 책을 공부하고 책에서 필요한 강의만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전 과목을 절박하지만 국영수는 내신을 2, 3등급까지. 그러면 이제 미술하는 애인데 2, 3등급을 올리면 당연히 이제 서울권으로 인서울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영어 수학이 40점인데 현실적으로 알바를 해가면서 알바는 아니겠죠. 알바를 해가면서 미술을 해가면서 아이들하고 기초까지 싸면서 기초하면서 내신까지, 이거는 거의 뭐 초인적인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하겠네요. 이제 뭐 초인적인 의지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최고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최고의 집중. 하루에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문제집을 몇 장씩 푼다는 걸 결정해줘도 못 하실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초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따라서 이게 추천해주는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추천을 해줘봐야 이 기초가 되는 걸 쌓아가는 속도, 기초도 그렇고
이거 공부하는 속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해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이 공부하는 걸 보고 조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미술 공부하러 왕복 3시간. 오유, 장난 아니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압축해서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외워야 될 걸 압축해서 암기할 걸. 그다음에 핸드폰이나 mp3에다 담아가지고 이걸 계속 들으세요. 이거를 들어야죠. 뭐를 해서? 녹음을 해서. 그러면 조금 가치 있게 활용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압축해서 본인이 녹화한 거, 본인이 압축해서 본인의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식이 될 수도 있고,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수업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녹음해서 3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3시간 가면 이거를 쭈루룩 한 가지를 듣지 말고 하나의 테마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한 거를 이거를 뭐 5번이나 10번을 듣는다고 생각하게. 그래서 다 외우게. 그래서 암기하게. 그래서 암기해야 될 거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압축하든지 아니면 미술학원 가기 전에 압축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영단을 어느 수준이냐, 얼마나 외워야 할지, 이거는 영단어를 자기가 이제 암기하는 능력에 따라 들어갑니다. 영단어 암기하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애는 20단어도 못 외우고, 능력이 있는 애는 하루에 200단어도 외우니까 계속 외워야 되는데, 그쵸? 본인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암기 안 된 것들을 녹음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어야죠. 듣기 공부는 영어 듣기는 질문이 되게 많네요. 영어 듣기 이 샘플을 한 3회 정도를 통째로 암기하시면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듣기의 패턴, 형식이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듣기면 모의고사인데 또 내신한다고 한다면 또 모의고사를 묻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천히 하더라도, 자, 국어를 잘하려면 비문학은 어떻게? 그럼 비문학 공부법 제 유튜브에 비문학 공부한 거, 비문학 공부한 샘플 이런 거 다 있으니까 뭐 찾아서 보시고요. 독서는 무슨 책으로 읽어야 하면 독서할 시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책 읽어야 하지만 교과서 읽으시고, 정승재 50일 강의는 어제부터 듣고 있는데, 그러면 50일 강의 책을 본 다음에 이걸 필요한 걸 찍어서 봤어야 되죠. 수학 진도에 맞춰 또 다른 인강을 들어야 하는지, 그러면 또 다른 인강, 그러면 인강을 들을 때 책부터 쓰는데 본인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수학 능력도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알고 있는지.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모두 제가 벌써 겁이 나고 막막해.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도 한번 빡공 한국사를 보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찾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책을 본 다음에 보셔야 되고, 책을. 자, 통합사회 과학도 이 책이 나오는데 이건 어쨌든 내신만 하고 수능은 안 본다고 그랬으니까 내신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손이 못 댄다. 그러니까 매일 공부를 한 걸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걸 개선해야죠. 어떤 식으로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 상담 코너에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 있는데, 그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여기 30분씩 칸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걸 써서 다 통계도 내고. 근데 이게 학습 누적 기록부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 상담 코너에 재생 목록 상담이 있는데, 이거를 꾸준하게 쓰면서 매일매일 매주 개선을 해야죠, 스스로. 영어 읽으래도 이상한 문장이 번역되고, 단어를 몰라서 그러죠. 단어 모르고 번역도 안 해봤으니까. 듣기도 듣고 해석하려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듣기는 이렇게 자주 들어서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소리를 암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듣기 푸는 법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요.
모의고사를 보면 8, 9등급 나오겠죠. 당연히. 쉽게 만만히 보고 올리고 싶은 게 아니나 절박해서 보이지 않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법을 알려줘도요. 그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공부법을 알려줘도 공부법 이제 제가 흑수저 공부법, 일반 공부법부터 해서 공부법 제가 찍은 것만 300개가 넘는데 그 공부법 다 보아도 이거를 실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아는 거랑 실행하는 거, 지행합일이라는데 지행합일. 이 아는 거는 순식간에 알 수 있는데 행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벼락치기로 했기 때문에 습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을 형성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습 누적 기록부 이걸 써야죠. 당연히 쉽게 만만히 보고 올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절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 시간을 버린다. 그러니까 시간은 버리지 말고 교과서를 20번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으시고 교과서 계속 어쨌든 하루에 볼펜 한 대로 쓴다고 생각하는 만큼은 읽으세요. 자, 미술 때문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가능한 학원에 안 가고 싶은데 EBS만 듣고 잘 나올 수 없다. 왜? 공부하는 방법이 없고 습관이 없고 틀이 안 잡히니까. 습관이 안 잡혀 있고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건 혼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제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보장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아는데 그쵸? 불안해서 하루 하면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미래랑 싸우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조금씩 계속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내신으로 입학사정관제로 해서 수시로 쓸 수 있어야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단계별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3년을 잡고 올리면 한 번 볼 때마다 그죠? 평균 5점씩 계속 올린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매주 발전하고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야자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책을 사가지고 인강책을 먼저 다 읽어요. 10번 이상. 10번 이상 읽은 다음에 찍어가지고 인강을 과연 모르는 부분만 설명 듣고 그런 다음에 10번 읽으면서 계속 요점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서 본인이 녹음한 다음에 3시간 동안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암기하고. 그러니까 어느 강의 한 강 듣고 몇 장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는 발전 못 한다는 거죠. 한 강 듣고 몇 장 푼다고 2등급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능력을 늘려야 돼. 끊임없이 능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돼요. 오늘은 2장 풀었으면 다음 달은 10장 풀고 그 다음 달은 20장 풀고 그 다음 달은 200장 풀게.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는 바로바로 내 능력이 늘어있을 만큼 해야 돼요. 딱 주면 딱 못 풉니다. 한 번에 책 한 권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 수 있어요? 그게 1등급 수준인데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계속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이거 몇 개를 하면 힘들어 죽겠잖아요. 처음엔 10개를 하죠. 계속 하다가 보면 또 이제 20개를 하죠. 그 다음에 100개를 하고 그 다음에 200개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처럼 끊임없이 헬스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푸는 개수도 경신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경신하고 공부할 내용도 경신해야 됩니다. 버스 타고 3시간 가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외울 수 있도록 뭔가 압축해서 뭔가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전부 다 외울 거를 다 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필코 이걸 다 외워가는 게 그게 현실적이겠네요. 자, 아까운데 실기로 안 밀리려면 시내 가는 게 맞겠죠. 그럼 낭비가 아니죠. 낭비가 아니면 뭐라고요? 그 시간을 살리려면 이렇게 요약해서 암기하라고요. 자, 불안하죠. 욕심이 많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하루하루 발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지 않는 이 3년 후의 결과랑 싸우지 말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비교했을 때 더 발전했는가? 그 다음 주에 또 발전했는가? 그 다음 주에 또 발전했는가?
요만큼만 봐야죠, 요만큼. 그러니까 저번 주보다 지금이 더 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후회 없이 이걸 살았는가? 그러면 다음 주 또 후회 없이 살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해야죠. 공부법이 필요 없어요. 왜? 공부법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공부법 다 쓸 수 있는 점수대가 아니에요, 기초가. 그냥 간단해. 그냥 읽어. 20번 이상 읽다 보면 조금 이해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해되면서 암기할 걸 다 뽑아요. 암기할 걸 놓고 전부 다 정리한 다음에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서 들어요. 이거 3시간 갔다 온 동안. 듣는 동안 다 암기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읽어요. 읽으면 이해되는 게 조금 더 늘어요. 이해돼서 어느 정도 읽었는데 이해되면 이제부터 풀기 시작해요. 풀다가 못 치면 또 외워요. 암기해요. 그런 다음에 또 듣고 또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법을 쓸 수가 없다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 첫 번째 이렇게 기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봐야 되고 우선순위 영단어 봐야 되고 천일문도 해야 되고 EBS 문법도 해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고. 자, 수학도 동아셈에 있는 공식 다 보고 수학 중독에 있는 개념 보면서 개념 원리 풀고 그러면서 문제 시험에 출제될 만한 문제 뭐 잘하는 애들 찍어달라고 해서 암기해요. 뭐뭐 외우면 좋겠냐 그래서 통째로 암기하고 녹화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알바도 못하는 거고 뭐 미술 다니면서 알바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내신 공부에 올인을 해야죠. 올인을 내신 공부 정시를 못하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수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정시를 보기에는 기초가 너무 적어요. 자, 미술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초집중해서 수업 시간에 다 써요. 선생님 말. 수업하기 전에 한 10번 이상 읽고 가고 10번 이상 교과서 읽고 간 다음에 수업 시간에 초집중을 하고 빈 시간에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 누적 기록부를 계속 써요. 누적 기록부. 그래서 반성하고 개선하고 그런 다음에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읽고 이해하면서 암기할 거 찾아가지고 녹화해서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그래서 다시 또 읽고 이해되면 문제 풀고 못 푼 것도 암기하고 읽고 이렇게 반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습관.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돼요. 공부법 실행하는 습관이 안 되면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발전했으면 만족하고 그 전에 안 했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지속해서 발전을 하죠. 지속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올리냐고요? 매주 얼마나 더 올리고 얼마나 더 공부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쌀알 하나 멀어서 밥 한 그릇 되듯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공부 근데 기초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성적 잘 안 올라요. 나중에 오르지. 이게 1년 정도가 반복되면 아마 2학년 정도부터는 성적 오르고 3학년 때 얼마큼 오르게 모르겠죠. 이렇게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1년을 기초를 안 되더라도 기초를 잡으면서 끊임없이 매주 기초도 뭐든 암기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했다는 그런 이렇게 공부 점수가 안 올라도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발전했다는 이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변할 거죠. 이렇게 질문만 하고 그냥 끝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법이고 뭐고 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진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걸로 그러니까 뭐 10번 읽고 이해할 거 암기하고 정리해. 그래서 듣기에서 또 5번 들어. 또 다시 읽어. 그래서 한 4번 읽어.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 그럼 20번 읽고 문제 푸는 거잖아요. 문제 풀고 모르면 또
이해해서 계속 읽어보고 암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돼. 집중하면서 속도 플러스 집중. 그러면서 궁금한 공부법 있으면 유튜브에서 가끔 찾아보는데, 공부법, 동기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 필요하죠. 실행이 필요해서 이렇게 누적 기록부에 써서 계속 반복하면서 매주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거고, 그러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인간 같은 거는 책부터 본 다음에 10번 이상 책 보고 강의 들어야지. 책을 거의 외우듯이 보고 강의를 듣는 거지. 책이 너덜너덜하게 하고. 그래서 강의 들으면 이 강의를 쭉 본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남죠. 써져 있는 거를 뽑아서 답변을 해줬는데, 이게 답변이 제한적이죠. 본인의 기초 능력도 모르고, 본인의 시간 활용 능력도 모르고, 특히 실행력,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한테 달렸죠. 본인한테 2, 3등급까지 끌어올릴 생각이 아니라, 지금 8등급이니까 다음 요번 학년에는 내가 7등급이나 6등급을 받겠다. 1학기 때는 6등급을 받겠다. 그 다음에는 5등급을 받겠다. 5등급, 4등급. 그 다음에 4등급 맞고, 그 다음에 3등급 맞겠다. 이렇게 돼야 2등급을 노려보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죠. 이 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재미로 공부해야 되죠. 다 못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올라간 만큼은 수시,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니까 수시 보기는 좋죠. 그래서 지금 아래면 올리세요. 재미로. 성적 올라가는 재미로 공부하는 거지. 이 정도 답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